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 검진과 암 전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췌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암 검진은 절대로 받지 마라. 곤도 마코토 의사는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슬로건이 이 슬로건 뒤에 암 전문 의들과 제약업체가 시장 개척을 위해 만들어낸 문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곤도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암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를 암으로 단정하여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여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했습니다. 용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폴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피부 또는 점막 등 겉면의 줄기를 가지고 돋아나온 원형, 타원형, 계란형의 종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며 만성염증에서 발생하는 것과 양성 종양성인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 등에 잘 생깁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사마귀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구내염으로 비유하면 혓바늘의 일종일 뿐입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마귀 정도로 노인의 배에 칼을 대지 말라고 의사에게 말하면 의사는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이는 암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의 의사들은 폐암 환자라 해도 5%밖에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00%입니다. 아보 교수 역시 곤두 의사와 같은 견해입니다. 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절대 암 검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암 검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유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외국 논문에서는 암 검진자가 오히려 발암률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공포가 발암을 더 유발합니다. 정밀 검사 요망이라는 결과만으로도 공포와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가래구가 급증해 버립니다. 검진이 오히려 암으로 직행하는 체질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가 진단이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색이 나쁘다, 쉽게 피로하다, 식욕이 없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자각하면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자각하면 또 다음 사항을 체크합니다. 내가 그동안 과로하지 않았는가? 고민거리는 없는가? 특정 약을 가다 복용하지는 않았는가? 폭음이나 폭식이 이어지지 않았는가를 다시 체크해 봅니다. 아보 교수는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짚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10일 정도 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도 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암 검진에 의지하지 않고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뿐만 아니라 암 검진의 의료 행위 자체가 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X선 검사가 발암을 요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실천해야 될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활 습관을 되돌아 보세요.
2. 아무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3. 소모적인 치료는 받지 않으며 지속하지도 않습니다. 4. 부교감 신경 우위로 하여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 그룹이 일본에서 암이 걸리는 사람 가운데 3.2%는 CT 검사 등의 방사선 진단에 따른 피폭이 원인이다라고 영국의 전문의학지 랜시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X선이나 CT 검사 등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 횟수, 피폭량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암 검진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다 미노루 의사는 암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 암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율신경과 백혈구 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쿠다 아보 이론이 탄생한 이후부터 난치병이라는 암과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암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원리와 질병이 낫는 원리는 일맥상통합니다. 즉 지속적인 교감신경의 긴장이 일으키는 혈류장애, 가립구 증가에 따른 조직 파기가 만병의 근원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율신경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림프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쿠다 의사는 암을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항암제라고 말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면역을 무력하게 만들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수술, 항생물질, 스테로이드, 진통제 등을 무턱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암은 그렇게 쉽게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보도르 의사는 수술은 초기 암을 치료하는 제1차 선택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소화기 외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이암 절제 수술을 실시해 왔지만 치유율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진행성 암에 걸려 완치된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암을 치료하려고 칼을 대지만 칼을 댈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사이 수술이라는 방법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쁜 부분에 칼을 대는데 왜 병이 전혀 낫지 않지? 이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외과 치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은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켜 환자로부터 자연 치유력을 빼앗아 갑니다. 암의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 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의사나 환자 또 가족 모두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암 전문의 또한 전이를 막기 위해 미리 장기를 암 부위보다 크게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여러 종류 항암제를 다량 투여해서 암 전이 병소를 파기하려고 합니다. 후쿠다 의사는 암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암 전이는 암을 치료하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이를 일으킨 환자 대부분의 림프구 수가 2,000개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이라는 현상은 암이 림프구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힘이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림프구 집중 공격을 받은 암세포는 우리가 이대로는 질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장기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이의 실태입니다. 실제로 환자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전이한 후부터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환자는 하나같이 37도에서 38도까지 열이 나고 몸이 나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때 열을 억지로 내리려고 치료를 지속한 결과 마침내 암이 축소된 예가 내리지 않고 치료를 지속한 결과 마침내 암이 축소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암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을 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내어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암이 흩어진 지점을 림프구가 집중 공격하여서 일망타진하기 때문입니다. 발열과 건태감은 암이 악화된 징후가 아니라 림프구가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조직의 염증을 일으켜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아보 교수는 전이는 암이 치료된다는 신호이지 전이가 암을 악화한다라는 생각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거듭 말합니다. 전이란 암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원발소가 림프구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더는 견디지 못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부위로 흩어졌다. 이런 상태로 전이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암을 낳는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자율신경면역법을 이용하여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암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또 깨달은 암 검진이 극히 좋은 건 아니고 또 암 전이도 이게 더 치료의 신호라는 그러한 거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암 검진과 암 전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항암제 살해당하다 네 번째 편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